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마침내 한국산 무기로 중국 선박 격침에 대성공하며 이를 저질렀습니다. 집중포화를 맞은 중국 선박이 무기력하게 침몰하는 모습에 모두들 통쾌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군 앞에서 정밀 포격을 과시한 필리핀 주력함이 한국산 함정이었다는 소식에 또 한 번 전 세계 방산업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중국을 단번에 제압했다는 한국산 무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필리핀이 미군과의 연합 군사훈련인 발리카탄에 필리핀 해군 핵심 전력인 호세리자람을 이끌고 한국산 함대함 해성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침몰 훈련은 한국제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 필리핀에 비밀리에 수출된 뒤 처음으로 실전 타격을 한 것으로 과거 한국에서 도입한 호세리자람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깊은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군과 미군은 필리핀 최북단섬 이빠야트에서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이용해 외딴 마을을 잠입, 수복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미군과 필리핀군의 대표적 연례 연합군사훈련인 발리카탄에서 앞서 필리핀에 수출된 한국산 무기가 맹활약했다고 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필리핀군은 발리카탄 훈련 중 호세리잘 호위함에서 발사한 해성 함대함 미사일이 표적함을 정밀 타격했다고 해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발리카탄 훈련은 어깨를 나란히라는 의미의 필리핀 현지어로 미국과 필리핀이 1991년부터 실시한 필리핀의 대표적인 연합훈련으로 올해는 약 1만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호세리자람은 HD현대중공업이 2020년 건조에 인도한 필리핀군 주력함정으로 이번에 필리핀에서 진행된 함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에서 약 36km 떨어진 표적을 완벽히 명중시켜 현지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성은 길이 약 5.46m, 직경 34cm, 최대 사거리 180km 이상으로 터보팬 엔진을 장착해 음속이하의 속도인 마하 0.95로 적 함정을 타격합니다. 또 시스키밍 기동과 팝업 기동, 재공격 등 다양한 공격 모드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번에 제대로 그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해수면을 스치듯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동은 적군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낮아 적 함정의 함대공 미사일이나 근접 방어 무기에 요격될 확률을 최소화합니다. 팝업 기동은 적 함정에 근접한 후 다이빙하듯 내려찍는 것으로 탄속을 늘려 근접 방어 무기에 격추될 가능성을 떨어뜨리며 이와 더불어 표적을 마치지 못하면 선해 비행에 명중시킬 때까지 반복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방사는 이번 필리핀 훈련으로 우리 함정과 미사일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 역시 이번 훈련 결과는 대한민국 함정 건조 역량과 함정 운영 노하우가 우방국 해군 전력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한국 방산의 국제적 신뢰와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실제 훈련 영상을 보시죠. 남중국해 한가운데 떠있는 퇴역함을 향해 필리핀 전투기와 해군 함정이 일제히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집중포화를 맞은 퇴역함은 검은 연기를 뿜어내더니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다속으로 침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적이 된 4,700톤급 칼리라야호는 다름 아닌 중국산 선박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 2008년 중국 타이저우의 조선소에서 건조돼 필리핀군에서 운용하다가 2020년 퇴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필리핀군의 수많은 퇴역함 가운데 하필 중국산 선박을 표적으로 삼아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영유권 분쟁이 격화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은 최근 마크 통화 녹취록 공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신경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달 8일 일부 기자들에게 필리핀 해군 장성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서 알버트 카를로스 서부군 사령관은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지키는 군 초소에 대한 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새로운 모델에 동의한다고 말했는데요. 서부 사령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 군도를 담당합니다. 올해 1월로 추정되는 12분 분량 통화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1+1 포맷으로 중국이 해경선 한 척과 어선 한 척을 파견하면 필리핀도 해안경비선 한 척과 보급선 한 척만을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이 지역을 관할하는 군초소에 음식과 물을 보급하려고 할 때 2일 전에 중국 측에 통보한다는 건데 이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통화 내용의 약속을 지켰으나 지난달 27일 중국 해경선이 쏜 물대포에 어민 4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에는 이를 무시해왔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마쿠에서 외교적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필리핀은 요즘 블랙아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극심한 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치솟으면서 필리핀에선 10여 개의 화력발전소가 연료 수급 문제로 가동을 멈췄고, 이로 인해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에서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이 루손섬에 공급되는 전력의 20%는 필리핀 서쪽 팔라완 섬의 말람파야 가스전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 가스는 2027년쯤 고갈될 거라고 합니다. 다급해진 필리핀은 남중국해 가스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해 영유권과 천연자원 등 경제적 이익 방어에 힘쓰겠다고 공표했지만, 중국의 무력 시위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난달 30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카버러 암초에서 중국 해경 선박의 물대포 공격으로 필리핀 해경 선박 한 척의 난간과 지붕이 파괴되기도 했는데요. 중국 해경은 지난 3월에도 스카버러 암초 남쪽에서 필리핀 해경에 물대포를 쏘는 등 무차별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필리핀이 미국과의 합동 연합훈련에서 대놓고 중국 함정을 겨냥해 해성미사일로 무차별 공격을 퍼부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해성미사일을 꺼내든 것도 필리핀에 큰 그림이 있었던 듯 보입니다. 해성미사일은 작년 7월에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남미 다국적 연합해군훈련 유니타스 2023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었는데요. 단 한 발로 표적함을 산산조각 내버린 해성미사일의 위력을 필리핀에서도 진즉에 알아보고 점치 거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올해로 50년이 되는데요. 지난 1974년 개발을 시작한 지대지 미사일 백곰이 최초의 한국산 미사일로 꼽히는데, 이 가운데 첫 수출을 기록한 건 함대함 미사일 해성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앞서 작년에 콜롬비아 해군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호위함에서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 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표적함을 격침하는 모습에 예상보다 위력이 커 놀랍다는 뜨거운 반응들을 보였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날 해성은 발사된 뒤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으로 고속하강했고, 내리꽂듯 표적함을 명중시켰습니다. 강력한 폭발로 완전히 파괴된 표적함은 이내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2012년 콜롬비아에 수출된 해성미사일은 지난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데 성공해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9년에 비해 더 강한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해성미사일은 지난 1996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1,4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ADD와 LIGNX1이 개발했습니다. 해성은 비행 중 최대 8개의 변침점을 통해 아군 의함정과 섬들을 피하도록 설계됐는데, 표적함에 유도할 때는 적군이 요격을 피하기 위한 회피기동을 한다는 전언입니다. 해성미사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성능 말고도 더 다양한 공격을 지원하지만, 미사일의 자세한 공격 모드는 군사기밀인 이유로 세부적인 건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성은 2005년 이후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비롯해 한국형 구축함 및 신형 호위함,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 등에도 실전 배치되며 남다른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성미사일을 한국에게 남몰래 들여온 필리핀은 사실 우리 방산업계와 남다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 태동기에 군함이 있었던 만큼 필리핀과의 맺은 인연이 유독 눈에 띕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업체인 HD현대중공업은 2016년 필리핀에서 3,700억 원 규모의 최신 예호위함 2척을 수주하면서 본격적인 전투함 수출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필리핀에서 수주했던 함정이 바로 호세리자함과 이번함 안토니오 루나함이었던 겁니다. 호세리잘은 19세기 스페인 치하에서 민족주의 사상가로서 필리핀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안토니오 루나는 필리핀 육군대장으로 19세기 미국과의 독립전쟁을 이끈 국민적 영웅입니다. 이렇듯 한 명에서 알 수 있듯이 두 함정은 필리핀 미래 해군력 건설의 첫걸음으로 큰 기대를 받았고, 심지어 그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의 두 호위함은 건조된 후 림팩에 참가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작년 림팩에서는 안토니오 루나함 앞에서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이 주관하는 림팩 콘퍼런스가 열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필리핀 해군의 위상과 대한민국 함정 건조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도받은 두 척의 호위함에 크게 만족한 필리핀은 2021년에 HD현대중공업과 3,100톤급 초계함 두 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이듬해에는 2,200톤급 원양 초계함 6척의 건조 계약을 맺으며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작년에는 필리핀과 수출함정에 대한 수명주기 관리 서비스 MRO 계약을 최초로 맺으면서 한국 함정 기술의 역량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필리핀에서 수상함 10척을 연달아 수주하고 MRO까지 패키지 사업으로 확장한 건 국내 함정 수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방산업계와 필리핀과의 끈끈한 관계가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